안녕하십니까. 오늘은 1단원 교과서에 있는 대단원 매듭짓기 문제를 풀어보겠습니다. 4단원은 조금 쉬웠지만 1단원은 좀 어려운 게 많았어요. 특히 1단원에서 주의해야 할 점은 원소, 원자, 분자 이런 개념이 굉장히 비슷하고, 그리고 이온은 이제 너희가 잘 아는 것 같아. 전자를 잃거나 얻어서 생성되는 어떤 입자이고, 그리고 이온을 그리는 방법 또는 이온식을 쓰는 거, 이온의 이름, 이거는 이제 너희가 익숙한 것 같은데, 이제 오늘 쌤이 시험평가를 하면서 느꼈는데 앙금에 대해서 너무 개념이 없습니다. 그래서 앙금 생성도 제가 영상을 하나 더 올리도록 할게요. 그래서 시험 전에 꼭 앙금 생성 복습을 해주셔야 됩니다. 앙금에 대한 문제도 당연히 나오니까요. 수행평가 했다고 문제 안 나오는 건 절대 아닙니다. 중요한 부분이라 문제도 다 나오게 됩니다. 그러면 43, 44쪽에 단어 마무리 문제를 풀어보도록 할게요. 1번, 2번은 굉장히 쉽습니다. 1번은 다음 설명에 해당하는 것을 있는 대로 골라 써보자. 물질을 이루는 기본 성분이래요. 성분이라고 하면 뭘까? 당연히 원소겠죠. 원소. 원소에 대해서 설명을 할 때는 원소는 더 이상 다른 물질로 분해되지 않으면서 물질을 이루는 기본 성분이다. 이 두 가지 정의를 같이 알고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원자는 뭘까? 원자는 물질을 이루는 기본 입자이죠, 입자. 그죠? 그럼 분자는 뭘까요? 분자는 독립적으로 존재하면서 물질의 성질을 나타내는 또 기본 입자이다. 맞죠? 분자가 조금 더 정의가 까다롭죠. 독립적으로 존재해야 되고 물질의 성질도 나타내야 되고 기본 입자이기도 해야 합니다. 알겠지? 이렇게 원소, 원자, 분자 이 세 개를 한 번에 놓고 구분을 하실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럼 원소를 골라보라 했으니까 골라보면 되겠어요. 근데 원소를 고를 때는 제일 쓰기 쉬운 방법은, 일단 쌤은 원소 기호를 떠올려 봐야 돼. 내가 원소 기호로 알고 있는 것인가를 떠올려 봐야 됩니다. 자, 물은 원소 기호가 없잖아. 물은 분자잖아요. H2O잖아요. 없고, 금 있지요. AU. 은 있지요. AG. 철 있지요. FE. 소금 있나요? 소금 원소 기호 없죠. 탄소 있나요? 있죠. C. 이렇게 원소를 찾으세요 하면은 원소 기호가 있는 걸 찾으면 되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넘어갈게요. 이제 2번은 불꽃 반응 색깔에 관련된 문제이고요. 이거 굉장히 쉽습니다. 외우기만 하면 돼. 근데 불꽃 반응색은 금속이 불꽃 반응색을 나타내요. 근데 금속이라고 하면 너희가 또 갑자기 웬 금속 이렇게 하는데, 여기 주기율표에서 이렇게 요쪽에 존재하는 애들, 사실 얘네가 다 금속이긴 해요. 일단 요쪽에 존재하는 애들이 금속입니다. 금속. 양이온이 잘 드는 애들이에요. 그래서 물질에 이름을 붙일 때, 우리가 물질 이름 붙일 때 염화 리튬 이렇게 하잖아요. 염화 리튬. 근데 얘는 염화는 음이온이고요. 리튬은 양이온이에요. 그래서 이온 결합 화합물 같은 경우는요, 이름을 붙일 때 염화 나트륨 뭐 이런 이름이 있다. 그러면 앞에 애가 음이온, 뒤에 애가 양이온입니다. 양이온은 대부분 금속이에요. 양이온은 수소 빼고는 다 금속입니다. 그래서 금속이 뭔지를 외우면 되겠구나. 그렇죠? 그냥 물질이 모두 다 불꽃 반응색을 나타내는 게 아니라, 금속이 불꽃 반응색을 나타내니까 금속을 보면 되겠구나. 금속은 이 화합물에서 뒤에 있는 애가 금속이다. 그래서 얘네를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리튬의 색깔은 뭐였죠? 그죠? 빨간색입니다. 칼륨은 보라색, 칼슘은 주황색, 나트륨은 노란색, 이렇게 이어주면 되겠습니다. 이거 말고도 뭐 여러 개 있었죠. 바륨은 황록색, 스론튬도 빨간색, 뭐 이런 거 있었죠. 다 외워주셔야 됩니다. 우리가 수업 시간 한 거. 3번으로 넘어가 볼게요. 이제 선 스펙트럼에 대해 나오는데, 선 스펙트럼은 이 선 스펙트럼을 보고 어떤 물질이 포함되어 있구나라는 거를 알면 됩니다. 이것도 풀어본 사람 알겠지만 굉장히 쉬워요. 일단 가 안에 들어있는 원소를 찾아야 돼요. A, B, C, D가 원소의 종류입니다. 일단 이 노란 색깔 너무 튀잖아. 이거 뭐고? 당연히 A겠지, A. 그렇죠? 이렇게 좀 연결하면 A자입니다. 그 다음에 나머지 파란색은 이렇게 D도 있고 C도 있는데요. 이 초록색과 같이 있는 애를 찾아야 되기 때문에 정답은 C가 돼요. 그래서 가 안에 들어있는 원소는 A, C이다. 넘어가서 4번 보겠습니다. 4번은 문제 풀기 전에 이거 별표를 좀 쳐두고 시작합시다.
원자와 분자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골라보는 건데 이게 은근 쉬운 것처럼 보여도 문제로 나오면 이게 헷갈릴 수가 있어요. 잘 알아둬야 됩니다. 기억, 원자는 정기적으로 중성이다. 원자니까 중성, 맞겠죠? 원자는 정기적으로 중성입니다. 이유는 뭐야? 원자 핵의 전하량과 원자핵의 전하량과 뭐가 같다? 전자의 전하량이 같다. 근데 전자의 그냥 전하량이라고 하면 틀려요. 왜냐하면 전자의 전하량 하면은 전자 한 개당을 뜻하는 거기 때문에 전자의 총 전하량이 같다. 또는 이렇게 표현해도 돼요. 원자핵의 전하량과 전자의 총 전하량을 합하면 0이다. 이렇게 표현해도 됩니다. 사실 뭐 이 말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쓰는 말이긴 하지만 좀 더 정확하게 말하면 좀 전에 했던 것처럼 원자핵의 전하량과 전자의 총 전하량을 합하면 0이기 때문에 중성이다. 이렇게 하는 게 더 정확하게 말하는 게 되겠죠. 2번 원자는 분자로 이루어져 있다. 이것도 모르면 안 됩니다. 원자와 분자 중에 뭐가 더 큰 개념인지 이것도 모르면 안 돼요. 이건 절대 아닙니다. 분자가 원자로 이루어져 있는 거지. 예를 들어서 H2O 분자, 물 분자는 수소 원자 그리고 산소 원자로 이루어져 있다. 이런 식으로 분자가 원자로 이루어져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디귿, 물질의 상태가 변하면 분자도 변한다. 아, 이거 오늘 물에 대한 예시를 잘 들었네. 자, 물질의 상태가 변하면 분자가 변하는지. 수증기는 물의 기체 상태를 말하는 거죠. 수증기는 H2O 가스입니다. 이게 물로 변했어. H2O 리퀴드. 분자가 변합니까? H2O가 변하지 않죠. 당연히 변하지 않습니다. 상태와는 상관이 없다. 그리고 마지막 리를 볼게요. 원자 핵의 원자량은 원자의 종류에 관계없이 모두 같다. 이거 근데 쌤이 봤을 때 문제를 잘 묻는 것 같은데 원자핵의 원자량이 아니라 전하량을 물어보고 싶었던 게 아닐까요? 맞죠? 근데 일단 원자량이든 전하량이든 원자의 종류에 관계없이 모두 같지 않습니다. 맞죠? 원자의 종류에 관계없이 모두 같지 않고 모두 다 다릅니다. 예를 들어 수소 1번이니까 얘는 플러스 1, 헬륨 2번 플러스 2, 산소 몇 번? 8번이죠. 플러스 8. 나트륨 몇 번? 플러스 11. 이런 거 이제 물어보면 바로 나오고 이런 게 돼야 되는데 아직까지 좀 어렵죠. 칼륨 몇 번? 다시 플러스 19. 이런 식으로 배울 수가 있습니다. 어쨌든 원자의 종류에 관계 있습니다. 원자의 종류에 따라서 이렇게 원자량이든 전하량이든 다 다르다. 이거는 일단 쌤이 봤을 때 문제 잘 낸 것 같아요. 넘어가 보겠습니다. 다음 원소의 원소 기호를 써보자. 이제 이거 정도는 이제 알아야겠지. 헬륨 He, 그다음에 염소 Cl, 리튬은 Li, 마그네슘 Mg 이렇게 쓰면 됩니다. 6번 가볼게요. 이산화탄소와 암모니아를 분자 모형으로 나타낸 거래요. 너무 쉽다. 이거 분자 화학식을 각각 써보래요. 이산화탄소는 CO2, 암모니아는 질소 하나, 수소 3개니까 NH3 입니다. 다음 문제로 가볼게요. 7번. 아, 이런 거 진짜 좋은 것 같아요. 7번 같은 문제도 한번 잘 볼게요. 원자 A가 이온이 되는 과정을 모형으로 나타낸 것이다. 이 원자 A는 이온이 될 때 전자를 얻을까 잃을까? 이 전자가 지금 어떻게 해? 원자 안으로 들어오고 있죠. 그럼 전자를 얻었다는 겁니다. 그러면 원자 A는 이온이 됐을 때 음이온이 되는 겁니까? 양이온이 되는 겁니까? 그치, 음이온이 되는 거예요. 음이온이 되는 거. 그래서 이 이온이 되는 과정을 참고했어. 음이온이 되는 것까지 알았어요. 그래서 이온식을 쓰는 건데 사실 이 A가 임의의 원소 기호라서 A 마이너스 이렇게 적으면 됩니다. 전자 한 개 들어왔으니까 A 마이너스 적으면 되는데 이 A가 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원자 번호 순서대로 외운 사람은 바로 알 수 있겠지. 수헬리베 붕탄 질산 플로린이에요. 플로린. 그래서 원자 A는 플로린이고 플로린이 전자 하나를 얻어서 플로린 화이온이 된 그림입니다. 그림도 중요하고 이 원자가 어떻게 전자를 얻게 되는가 이것도 중요합니다. 한 개를 얻었으니까 마이너스 1짜리 이온이 됐고요. 만약에 두 개를 얻었다라고 하면 그치 마이너스 2짜리 이온이 되겠죠. 얘도 넘어가 볼게요. 자, 8번은 지산갈륨 수용액을 적신 거름종이에다가 이 황산구리 수용액을 떨어뜨리고 이제 양극의 전류를 흘려주는 실험입니다. 이거 수업 시간에 잠깐 설명을 했어요. 이 황산구리 수용액은요, 이게 화학식을 적어보자면 CuSO4예요. 황산이온과 구리이온이 만난 A입니다. 근데 이 중에 구리이온이 푸른색을 띠는 겁니다.
그러면 구리가 CU2 플러스 양이온이죠. 구리 이온이. 맞죠? 얘는 어디로 갈까 그러면? 구리 이온은? 그치, 양이온이니까 당연히 자기를 끌어당기는 이 마이너스 극 쪽으로 가지 않을까요? 그래서 전류를 흘려주었을 때 푸른색의 이동 방향은 마이너스 극이다. 그 까닭은 구리 이온은 양이온이기 때문에 마이너스 극으로 끌려간다. 뭐 이런 식으로 이유를 적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쵸? 근데 이까지만 적으면 쌤이 생각했을 때는 한 반 정도 맞춘 거예요. 근데 여기에서 진짜 중요한 게 뭐냐면 이 황산구리 수용액이 이온화된다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황산구리 수용액이 이온화돼서 이것도 적어줄게요. 황산구리 제2황산구리입니다. 제2황산구리 수용액이 아니다. 수용액이 아니라 황산구리가 이온화되어 황산이온과 구리 이온으로 나뉜다. 또는 황산구리는 황산이온과 구리 이온으로 이온화된다. 이것도 너무 좋은 말이죠. 그래서 나뉘기 때문에 이 구리 이온이 마이너스 극쪽으로, 양이온이라서 구리 이온이 마이너스 극쪽으로 끌려간다. 이렇게 처음부터 끝까지 적어주면은 너무 좋겠네요. 그리고 9번 보겠습니다. 그림과 같이 가에서 다 수용액에 질산은 수용액을 떨어뜨렸더니 가 다 수용액에서만 흰색 앙금이 생성이 되었대요. 그 우리가 오늘 이제 쌤 촬영 기준으로 오늘 실험을 했는데 진짜 네 반 다 누구 하나 뭐라 할 거 없이 다 좀 심각했어. 쌤이 수행평가를 매기면서 물론 잘한 애들도 있었지만 그 전체적으로 일단 꼼꼼하지 못했고, 그리고 일단 앙금의 개념을 확실하게는 모르는 것 같아요. 자, 일단 앙금은 무조건 고체라고 다 앙금이 아닙니다. 고체인데 물에 녹였을 때 앙금이 아닌 경우가 있잖아. 맞지? 고체인데 물에 녹였을 때 물에 잘 녹아요. 물에서 잘 이온화되는 애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뭐 이온화가 안 되더라도 일단 물에 잘 녹는 애들이 있어. 그래서 고체인데 물에 안 녹는 애들을 앙금이라고 해요. 고체인데 물에 안 녹는 애들. 즉 수용액에 넣었는데 얘가 안 퍼지고 녹지 않고 그대로 고체 상태를 유지하는 거예요. 우리가 오늘 실험했던 게 흰 색깔로 이렇게 뿌옇게 됐잖아요. 사실 뿌옇게 됐다는 것은 이 물 안에 양이 적어서 그렇지 엄청나게 많은 고체 알갱이가 생긴 거예요. 이렇게 고체 알갱이가. 그게 우리 눈에는 그냥 뿌옇게 보였던 거지 실제로 오랜 시간이 지나면 얘네가 이렇게 가라앉아서 고체가 됩니다. 서로서로 뭉쳐지면서 가라앉아서 고체가 되고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그 앙금의 모양이 돼요. 오늘 같이 짧은 시간 안에 하는 실험에서는 이 앙금이 가라앉는 것까지 보기는 힘들지만 실제로 이렇게 가라앉게 됩니다. 근데 너무 가벼워서 지금 입자가 너무 작아서 그냥 물에 떠 있는 거다. 이게 앙금은 확실하다, 맞다 라는 거를 설명을 해드릴게요. 그래서 오늘 한 실험과 비슷한 문제입니다. 질산은 수용액에 떨어뜨렸을 때 흰색 앙금이 생성되는데 여기서 또 봐야 될 것, 은 있잖아요. 은은 앙금을 잘 생성해요. 근데 은이 생성하는 앙금은 두 개가 있는데 하나는 염화은 들어봤죠? 오늘 우리가 실험에서 쓴 겁니다. AgCl. 그리고 나머지 하나는 황화은입니다. 황화은은 Ag2S. 이것도 오늘 알려드렸는데 이거예요. 근데 이 두 개가 굉장한 차이점이 있습니다. 무슨 차이냐면 염화은은 흰색이야. 오늘 봤잖아. 흰색이었어요. 근데 황화은은 검정색이에요. 그래서 이 문제에서는 엄청난 힌트를 준 거야. 이 가와 다수용액에서는 흰색 앙금이 생성됐대요. 그래서 이 질산은에 있는 은 이온과 가와 다수용액에 있는 무슨 이온이 만났을까? 가와 다 흰색 앙금 생성됐으니까 그치, 여기 있는 염화 이온이 있으니까 이렇게 흰색 앙금이 생성되지 않았을까요? 이런 거를 찾아내셔야 됩니다. 제가 적용 문제에 넣어둔 이유가 이거예요. 이거. 그래서 여기까지 머릿속으로 생각해두고 문제를 읽어보겠습니다. 기억, 가수용액에서 전류가 흐르지 않는다. 와, 이것도 굉장한 거 물어보는 문제네. 자, 가수용액 또 볼게요. 일단 가에다가 질산은 AgCl을
질산은이 AgCl 아니죠. AgNO3를 넣어줬습니다. AgNO3. 근데 조금 공부를 해본 사람은 알겠지만 NO3 이 질산 이온은 앙금을 만들지 않습니다. 자, AgNO3를 넣어줬더니 흰색 앙금이 생성됐대. 우리는 이 흰색 앙금의 정체를 압니다. AgCl이라는 것을. AgCl 앙금이 생성됐어요. 그러면 전류가 흐르지 않을까요? 이온이 다 없어져서 앙금이 됐으니까 전류가 흐르지 않을까요? 아니겠죠. 전류가 흘러요. 왜냐하면 AgCl만 앙금이 된 거야. 여기서 AgNO3에서 Ag만 앙금이 된 겁니다. NO3는 어디 있어? NO3는 NO3- 형태로 아직 물 안에 녹아 있는 거예요. 얘는 앙금을 만들지 않았어요. 가가 원래 무슨 용액이었는지 모르겠지만 예를 들어 염화나트륨이라 쳐볼게요. NaCl이라 쳐볼게요. 이것도 Cl만 이 AgCl을 만드는데 관여한 거예요. Cl만 앙금이 된 거고 Na는 어떻게 돼 있다? 그치, 아직 물속에 이온 상태로 남아있다. NaNO3는 앙금이 아니기 때문에 Na 따로, Na 플러스 따로, NO3 마이너스 따로 이렇게 이온 상태로 남아있습니다. 그럼 여기에다가 간이 전기전도계, 그냥 전기전도계를 넣으면 전류가 흐를까 안 흐를까? 당연히 흐르게 되겠죠. 이온이 있으니까 양이온도 있고 음이온도 있고 이 이온이 각각의 극으로 퍼져서 전류가 흐르게 됩니다. 그래서 따라서 기억은 틀렸어요. 내가 풀이를 하면서 이 문제 진짜 참 좋은 문제라는 걸 느낍니다. 이 문제도 꼭 복습을 하십시오. 그래서 가수용액은 전류가 흐르지 않는다는 아닙니다. 흐릅니다. 그리고 나수용액은 염화이온이 들어있지 않다. 이거는 이제 알겠죠. 가랑 다가 앙금이 생성됐으니까 염화이온이 있었을 것이다. 염화은 앙금이니까요. 근데 나는 앙금 생성 안 됐으니까 염화이온이 없을 것이다. 맞습니다. 그리고 디귿, 가와 다수용에 있는 양이온이 은이온과 반응해서 앙금을 생성한다. 이 뭐 더 이상 말할 필요도 없지. 양이온인데 또 양이온과 반응해서 앙금을 어떻게 생성하노? 양이온과 음이온이 반응해서 앙금을 생성한다라고 했죠. 물에 녹지 않는 앙금. 정답은 니은이었습니다. 중요한 문제가 몇 개 있었는데 이제 여기 벌써 여기 세 문제나 있네. 이거 세 개를 제가 방금 설명한 대로 머릿속으로 늘 생각을 하고 있어야 됩니다. 문제가 나왔을 때 당황하지 않도록. 오늘 너무 고생하셨어요.